어떻게 이기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인가 준비한 꼭지는 한 3가지 정도의 요소로 버무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을 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인간은 경청하게 되고 설득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뇌과학의 측면에서 한번 고찰해보는 세션이 있고요. 그리고 설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연마해서 이기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꼭지로서 설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준비의 노하우는 어떻게 되는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사람들마다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스킬과 스피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징별로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 좋을지 팁을 좀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스킬이라고 해서 말을 잘하거나 현장에서 어떤 장악력을 가지거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잘 조직화되어서 어떻게 우리 얘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심사위원이 주목하는 15분 동안 클라이언트의 핵심 요청, 질문 요청에 우리의 답은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하고요. 그걸 위해서 청중의 이해와 그 다음에 집중 그리고 공감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Q&A 시간을 활용해서 반박과 의심에 대한 변호를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의 싸움. 이게 15분 프레젠테이션의 스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기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인가라는 다소 좀 도전적인 제목을 달아본 것은 여러분의 컨텐츠가 그 업계에서 어느 누구와 겨루어도 지치지 않는 동일한 수준 또는 더 우수한 수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컨텐츠라고 하는 요소는 좀 이렇게 굳은 자로 둔 상태에서 프레젠테이션 준비와 현장 대응만으로 어떻게 이기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그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짧게 말을 하지만 그 15분 안에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좀 있어요. 저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프레젠테이션 킷이 있습니다. 드리죠. 그래서 사실 기획서랑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쓰는 키트는 같지만 좀 다른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어떻게 하면 어떤 순서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좋을까? 어떤 게 더 임팩트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표자에 맞는 그 발표법이 있고 또 리허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에 맞게 어떻게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가느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문자답 및 Q&A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질문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맞고 가장 창의적인 대답을 내놨어요 라고 하는 주장점이 한 세션이면은 우리의 주장점에 대한 의문과 약간의 챌린지에 대해서 어떻게 잘 변호하느냐, 이게 Q&A이기 때문에 자문자답 및 Q&A 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현장은 굉장한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현장 유연성이라고 하는 요소도 프레젠테이션 4요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꼭지로 나눠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까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젠테이션 머티리얼에 대한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 머티리얼의 역할은 이미 훌륭하게 완성되어 있는 기획서와 컨셉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청중의 초점을 유지시키고 집중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거냐라는 건데, 그랬을 때 PT본의 체크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이를 위해서 제가 차용한 것이 뇌과학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가라는 뇌과학책이 상당히 이 부분에 도움이 되었는데요. 하버드 최고의 뇌과학 강의라고 되어 있는 이 책인데 결국은 설득과 마음을 꿰뚫는 통찰을 얻으려면 결국은 알아야 되는 건 사람들이 뭐에 반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우고 기억하고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측면이 프레젠테이션 키트를 만들 때 좀 베이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에서 조금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말은 글이고 글은 말이다. 브로카 베로니카 병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두뇌가 2개의 시각적 요소를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한다. 2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한다는 건데 보통 저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프레젠터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PPT에 그 관련된 문장을 빼곡히 다 써놓으면 이게 상호 간에
중첩이 되면서 이해도를 높일 거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지만 브로카 베르니카 병목을 통해서 한꺼번에 들어온 두 가지 정보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렇게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젠터에서 집중시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하면 PPT 안에 정보를 과감하게 덜어내고 간략하게 축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프레젠테이션 키트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첫 번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학자들이 조언하는 것은 최대 7개의 키워드를 넣지 말아라. 그리고 그 키워드는 오히려 동일한 시각적 정보이지만 당신의 뇌를 청각적 언어로의 변화를 거치지 않고 의미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젠터랑 이 PT 킷이 상호 보완해서 이해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불가피하게 많은 텍스트는 오히려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의 집중도를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읽는다는 것은 동시에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는 걸 좀 유념해서 이 요소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각적 이미지는 어떻게 하지? 라는 거에 대한 팁도 이 뇌과학자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0.2초 스캔 능력인데요. 사람은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일관성만 주어진다면 0.2초 만에 그림을 시각적 이미지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다만 여러 개의 시각 장면을 한꺼번에 이렇게 옆에 보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면 여러 개 제시할 때 최대 50%까지 기억이 하락한다고 해요. 그래서 빠르게 지나가더라도 하나하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집중에는 도움이 된다는 뇌과학자의 조언을 우리가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프와 표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사실 그래프와 표는 시각적 이미지가 아니죠. 따라서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띄워놓고 복잡한 표를 띄워놓고 그걸 봐라라고 하는 거는 청중들에게 윌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미션을 주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막대 그래프를 보여준다고 하면 하나씩 보여주고 데이터를 적층적으로 보여주고 싶다면 적층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줌으로써 집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 두뇌의 가장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팝아웃 효과가 탁월하다는 건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하나가 독특하게 다르다든지 위치가 좀 바뀌었다든지 비틀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것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그 자체만으로 시각적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프리젠터의 말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실 때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관련 동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잡스 발표를 보면은 초등학생이 만든 것 같은 굉장히 단순한 그래프나 이미지를 사용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잡스가 하려는 얘기는 시장에 있는 스마트폰들은 스마트하지도 않고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단순한 그래프를 만들어서 스마트하다, 안 하다, 사용하기 쉽다, 어렵다. 그래서 경쟁사는 여기 있고 우리는 여기 있다. 그리고 청중의 주목과 학습을 위해서 주목을 끄는 효과를 넣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 심각하게만 하면 사람들은 또 지루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앞과 뒤에 또 비슷한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getting attention을 하기 위한 재밌는 그 이미지를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초반부에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뒤에 후반부에 계속 등장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산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 청중의 getting attention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뇌과학을 보고 있는데 일관성의 묘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챕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격을 원하면 파격을 앞세우면 파격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파격을 원한다면 앞에 굉장히 자락으로 일관성을 깔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일치 부정성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항상 같은 곳에 헤드라인이 있고 같은 곳에 그림이 있고 같은 곳에 주장점이 있는 PPT가 쭉 설명이 되다가 어느 한 페이지에서 갑자기 그 모든 레이아웃을 바꾸는 것을 보여줬을 때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그 주목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것도 프레젠테이션에서 좀 많이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분필을 두드린다든지 중요한 수식에 동그라미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 청중의 긴장도를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뇌과학 측면에서도 일관성을 딱 깨트린다는 것이 크게 각성시킬 수 있는 요소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의 힘에 대해서 프리젠터라면 좀 항상 생각을 하고 프레젠테이션 킷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옥시토신이라고 그 공감과 어떻게 보면은 유대감을 일으키는 물질이 옥시토신이라는 그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인데 그것이 스토리에 빠져들 때 똑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면은 프리젠터랑 고객 사이에 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고, 심지어 신경 결합까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뇌 패턴이 이야기꾼의 뇌 패턴을 모방하기 시작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 이제 우리 청중들이 우리 프레젠테이션에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마음의 벽을 열고 들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문가들만 포진된 PT에서는 좀 활용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될까요? 보통 5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기원에 대한 이야기, 갈등을 제시하는 이야기, 그리고 실용적인 이야기, 사적인 이야기, 서스펜스 드라마 같은 것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기원에 관한 얘기는 뭐 이런 거겠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아직 탄생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증폭이 되고, 또 예를 들어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서로 이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충돌하는가, 그런 이야기. 그리고 뭐 바다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낚시 장비 이야기처럼 아주 필요한 실용적인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쓰는 이제 방법이긴 한데, 청중과의 친밀감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적인 이야기를 인트로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지식의 격차를 메우는 서스펜스 같은 큐를 던진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로 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게 결코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그만큼 청중과 나의 그 유대감을 돈독하게 해서 그 뒤에 올 정보를 훨씬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